새벽 3시. 또 눈이 떠지셨나요? 왜 나만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까? 이러다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백세지킴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하지만 요즘은 이 말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십니까? 밤새 여러 번 깨고 다시 잠들기는 어렵고 혹은 아예 새벽 3시, 4시에 눈을 떠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밤마다 나만 잠을 못 자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니어 수면 건강.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면 수면이 달라지는지,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아도 되는 과학적인 이유, 그리고 잠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수면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이 잘 안 오는 건 혹시 내 탓일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시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면 효율, 즉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중 실제로 잠들어 있는 시간의 비율은 젊을 때보다 평균 20% 정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뇌의 수면 패턴이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이 오래 지속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얕은 잠이 많아지고 자주 깨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밤에 두세 번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것,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것, 이 모든 것이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한수면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수면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처럼 8시간을 자야 한다. 깊이 자지 못하면 큰 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더 괴롭히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이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잠은 꼭 8시간은 자야 한다. 깊이 자지 못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 잘못된 상식 1. 8시간 수면 신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수면 학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에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전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재단의 2015년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20대는 79시간, 하지만 65세 이상은 7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 필요한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상식이 자주 깨면 문제라는 생각. 두 번째로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밤에 두세 번 깨더라도 낮 동안 심하게 피곤하지 않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수면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90분마다 수면 단계가 바뀝니다. 이때 잠깐 깨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젊을 때는 이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각성이 쉬워져서 기억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잘못된 상식 3. 억지로라도 잠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뇌가 더 깨어납니다. 이것을 역설적 각성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켜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욱 잠이 오지 않고 왜 나는 잠이 안 오지? 하고 불안해지면 뇌는 더더욱 각성 상태가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8시간을 꼭 자지 않아도 됩니다.
6시간에서 7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밤에 두세 번 깨는 것은 정상입니다. 낮에 피곤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셋째, 억지로 잠들려 하면 오히려 잠이 달아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아셨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침대는 잠자리 전용 공간으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15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계속 누워있지 마세요. 그럴 때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불을 은은하게 켜고 가벼운 독서를 하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졸음이 올 때 그때 침대로 돌아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잠이 옵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우리 뇌는 연합학습을 합니다. 침대에서 뒤척이고 불안해하면 뇌가 침대는 불안한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이 올 때만 침대에 누우면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방법 2. 낮잠은 짧게, 규칙적으로. 두 번째는 낮잠에 관한 것입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만 주무십시오. 그리고 낮잠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늦어도 오후 4시 이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오후 늦게 낮잠을 주무시면 밤에 수면 압력이 줄어들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짧은 낮잠은 오히려 좋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며 기분도 나아집니다. 다만 짧게, 이른 오후에만 주무시면 됩니다. 방법 3.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은 늦게 일어나자.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악순환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언제 자느냐보다 언제 일어나느냐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도 아침에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십시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해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방법 4. 카페인 음식 조절. 네 번째,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을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시면 밤 9시까지도 체내의 카페인이 절반이나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중요합니다. 저녁은 과식하지 마시고 가벼운 식사로 드십시오.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나 허브차 한 잔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도 너무 배가 불러도 잠들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편안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5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둘째,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오후 이른 시간에만. 셋째,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피하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십시오.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수면의 질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더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수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꿀팁 1. 수면 환경 개선 3가지 황금 룰입니다. 첫 번째, 침실 환경입니다. 침실은 가능한 어둡게 만드십시오.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거나 작은 불빛도 테이프로 가려주세요. 우리 뇌는 어둠을 감지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두 번째, 조용한 환경입니다.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낮아지는데 시원한 환경이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꿀팁이 파란 빛을 조심하십시오. 휴대폰, 태블릿, TV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꿀팁 3. 작은 루틴 만들기. 세 번째, 이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 루틴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것, 침대에서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짧은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일정한 행동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마치 조건 반사처럼 특정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생활 꿀팁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침실 환경.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둘째, 취침 1시간 전에는 휴대폰과 TV를 끄세요. 셋째, 자기 전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손발 씻기, 스트레칭, 음악 듣기 등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수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질문 1.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데 이게 불면증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 즉 렘 수면의 비율이 줄고 대신 얕은 잠이 많아지면서 쉽게 깨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금방 잠들 수 있느냐입니다. 깨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몸이 잠시 쉬는 중이구나 하고 편히 받아들이세요. 그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다시 잠들게 만듭니다. 질문이 자꾸 깨니까 잠 안 올 때는 그냥 누워 있어야 하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예요.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누워 있으면 침대와 불면이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5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 한잔 하세요.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방법이 뇌를 다시 잠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질문 3.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더 안 온다는데 그래도 자도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만 지키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수면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짧고 달콤한 낮잠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질문 4.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가능하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기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건 괜찮지만 스스로 계속 늘리거나 오래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수면 위생 습관을 먼저 다듬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잠을 이겨내야 하는 상대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조용히 맞이하는 친구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따뜻한 휴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깨는 걸까? 내 잠은 이제 끝난 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책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잠이 달라진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다른 리듬을 갖게 됩니다.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쉼이에요. 억지로 예전처럼 푹 자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지금 내 몸이 원하는 만큼의 휴식을 주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오늘 밤 혹시 잠이 오지 않더라도 너무 애쓰지 마세요. 불을 살짝 켜고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그래, 내 몸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장 좋은 수면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편안하게 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마음만큼은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밤, 백세지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